C&D 팀이 추가되었다고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보면 맨 아래쪽에 C&D 팀이 추가가. 이번 시간에는 다이나믹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유효성 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워크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할 경우, 예를 들어서 C열에 각 개인이 소속된 부서 이름을 입력한다고 할 경우, 보통의 경우에는 셀을 선택한 다음 부서명을 직접 입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겠죠. 하지만 이 방법보다는 예를 들어 D열의 경우에는 D5셀을 선택을 해보면 오른쪽에 드롭다운 박스가 나타나고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특정한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목을 클릭하기만 하면 선택된 값이 워크시트에 입력이 됩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어떤 리스트들을 드롭다운 박스를 통해서 표시를 해주고 사용자는 클릭하기만 하면 해당 내용이 입력되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형태를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합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할 셀을 선택합니다. C5셀을 선택한 다음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명령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지정하고 원본 항목을 클릭한 다음 드롭다운 박스에 표시하고자 하는 항목을 콤마로 구분해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원본 항목에 각 팀을 입력을 하고 각각의 팀을 콤마로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효성 검사를 설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설정할 셀을 선택한 다음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고 이 내용을 아래로 복사를 해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유효성 검사를 설정할 영역을 미리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을 하고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 유효성 검사 명령을 클릭하고 유효성 검사를 설정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C5셀을 선택하고 드롭다운 버튼을 누른 다음 입력하고자 하는 팀을 선택하기만 하면 해당 팀이 워크시트에 입력이 됩니다. 만약 설정된 유효성 검사를 지우고자 한다면 유효성 검사가 설정된 영역을 범위로 지정하고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명령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대화 상자에서 모두 지우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유효성 검사가 해제가 됩니다.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고 그리고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만약 유효성 검사로 설정하고자 하는 항목이 몇 개 되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사용한 것과 같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 대화 상자에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워크시트에 입력이 되어 있거나 항목이 많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5에서 C14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명령을 클릭합니다. 제한 대상으로는 마찬가지로 목록을 선택하고 원본 항목을 클릭해 준 다음 목록이 입력되어 있는 시트로 갑니다. B2에서 B1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팀이 나타나고 사용자는 이 팀의 목록 중에서 원하는 팀을 클릭하기만 하면 유효성 검사가 설정이 되죠. D5에서 D14셀까지도 범위로 지정하고 유효성 검사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제는 평가의 경우에도
유효성 검사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죠. 하지만 팀이 하나 새로 추가되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롭게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인재육성팀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B열의 가장 마지막 쪽에 인재육성팀이라는 팀을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시트 1로 돌아가서 부서명을 입력을 할 부분으로 가서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면 생산팀 밑에 입력을 했던 인재육성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매번 팀이 추가되거나 혹은 변경이 될 때마다 새로 입력을 해 주어야 할까요?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도 자동적으로 유효성 검사에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다이나믹 유효성 검사를 설정해 보는 겁니다. 시트 2에서 부서명이 입력되어 있는 B3에서 B14 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이 부분을 엑셀의 표로 바꿔주겠습니다. 표로 바꿔주려면 범위를 지정한 다음 삽입 탭의 표 그룹에서 표 명령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단축키인 Ctrl T 키를 누르면 됩니다. 표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표의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표 디자인 탭을 선택한 다음 속성 그룹에서 표 이름 부분을 선택한 다음 부서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표는 이제 부서명이라는 이름이 부여가 된 겁니다. 평가에 대해서도 표를 만들고 그리고 표의 이름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표 스타일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표 스타일 그룹에 있는 자세히 버튼을 클릭한 다음 표 형태를 왼쪽 위에 있는 없음 스타일로 지정을 해줍니다. 옆에 있는 부서명 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타일을 없음으로 지정해 줍니다. 시트 1로 돌아가서 유효성 검사를 다시 설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C1에서 C14 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명령을 클릭합니다. 원본 부분이 지금은 시트 2의 B4에서 B13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지운 다음에 표 이름을 아까 부서명이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오류가 나타나죠. 왜 오류가 나타나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비록 표의 이름을 부서명이라고 지정을 해주긴 했지만 그 이름을 유효성 검사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한 다음 원본 부분을 클릭합니다. 부서명 앞쪽에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함수 중에서 indire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유효한 형태의 셀 참조 주소 형태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부서명 앞쪽에 indirect 그리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부서명을 인용부호로 둘러쌉니다. 현재 상태에서 만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하지 않는 셀 주소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F2키를 눌러주면 방향키를 누르더라도 불필요한 주소가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명을 큰 따옴표로 이렇게 둘러싸준 다음 괄호를 닫아줍니다. 그런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 변경 내용을 설정이 같은 모든 셀의 적용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C7번 셀로 가서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보면 마지막에 추가했던 인재육성팀이라는 팀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트 2로 가서 인재육성팀 밑에 CND팀이라는 새로운 팀이 추가되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형태는 지금 표로 입력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표 영역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시트 1로 가서 인재육성팀 밑에 있는 셀을 클릭한 다음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보면
어떤가요? 이번에는 CD팀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CD팀 밑에 새롭게 법무팀이라는 조직이 신설되었다고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보면 맨 아래쪽에 법무팀이 추가가 되어 있죠. 엑셀의 표를 이용해서 다이나믹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그렇지만 이 방법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트 2로 돌아가서 새롭게 추가했던 이 세 개의 팀을 삭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시트 1로 가서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보면 재무팀, 생산팀 밑에 추가했던 세 개의 팀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빈 공백행이 3개가 그대로 표시되는 문제가 있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트 2로 가서 표 부분의 아래쪽에 보면 이 표시가 보이시나요? 조그맣게 표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이런 표식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 표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팀까지 표의 크기를 줄인 다음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떼줍니다. 시트 1로 돌아가서 C열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보면 자, 이번에는 생산팀 밑에 있던 3개의 빈 행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죠. 매번 팀이 생성되거나 삭제하거나 할 때마다 생성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팀이 없어질 경우에는 엑셀 표의 범위를 조절해 주어야 한다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다이나믹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동적으로 범위에 접근하기 위해서 offset 함수와 countA 함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엑셀의 함수 중에서 offset이라는 함수는 지정한 위치로 이동한 다음 원하는 영역을 참조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offset 기준셀을 설정을 하고 몇 행만큼을 이동할 것인지를 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몇 열만큼을 이동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주고 네 번째로는 가지고 올 행수를 지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져올 열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져올 행이나 가져올 열의 경우에는 생략하게 되면 자동으로 1이라는 값을 디폴트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함수가 countA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countA 함수는 지정한 영역에서 값이 들어있는 셀이 몇 개인지를 그 숫자를 구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동적 범위를 이용해서 다이나믹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표를 범위로 전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표 내부의 셀을 하나 선택을 하고 표 디자인 탭의 도구 그룹에서 범위로 전환 명령을 클릭합니다. 표를 정상 범위로 변환하겠냐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얘를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평가표도 선택을 한 다음 범위로 변환 명령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가 엑셀의 일반적인 범위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시트 1로 돌아갑니다. 설정되어 있는 유효성 검사도 해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명령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대화 상자에서 모두 지우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내용도 지우겠습니다. 부서명에 대해서 먼저 지정을 해보도록 하죠. C5에서 C14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명령을 클릭합니다.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지정합니다. 원본 항목을 클릭한 다음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등호 표시를 합니다. 동적 범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offset 함수와 countA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offset하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offset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기준 셀입니다. 기준 셀은 시트 2에 입력되어 있는 첫 번째 부서명, 기획팀이 되겠죠. B4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이 셀부터 행방향으로는 이동할 필요가 없죠. B4셀부터 바로 시작하면 되니까. 그래서 0을 입력하고 콤마를 해줍니다. 열 방향으로는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0을 입력하고 마찬가지로 콤마를 해줍니다. 행방향으로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인가 인수를 지정해 줍니다. 이때는 countA 함수를 이용해서 countA 괄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카운팅하면 되냐 하면 B4에서 넉넉하게 한 B24셀까지 정도를 범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열 방향으로는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냐, 이 부분은 콤마를 하고 1을 입력해도 되고, 앞에서 offset 함수의 인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맨 마지막에 있는 두 개의 인수는 생략할 경우 디폴트 값으로 1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바로 괄호를 닫아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C5셀로 가서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면 부서 이름이 나타납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팀이 생산팀이죠. C2로 가서 B13셀 아래에 생산팀 아래쪽에 인재개발팀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추가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시트 1로 가서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죠? 이전의 방법처럼 표로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인재개발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C&D팀이 추가되었다고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보면 맨 아래쪽에 C&D팀이 추가가 되었죠. 여기까지는 이전의 엑셀 표를 이용해서 다이나믹 유효성 검사를 설정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트 2로 가서 새로 추가했던 이 두 개 팀을 지워 보겠습니다. 반영이 되었나 가볼까요? 시트 1로 가서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보면 지웠던 두 개의 팀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지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도 다이나믹 유효성 검사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5에서 D14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명령을 클릭합니다.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지정하고 원본 항목을 클릭한 다음 등호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오프셋 괄호를 열어줍니다. offset 함수 인수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준 셀, 이동할 행수, 이동할 열수, 가져올 행수, 가져올 열수, 이렇게 5개의 인수를 가집니다. 기준 셀의 경우에는 시트 2로 가서 이번에는 평가 정보가 들어있는 C4셀부터 시작이 되면 되겠죠. 콤마를 하고 이 셀에서 행이나 열 방향으로는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0, 0 그리고 콤마를 해주면 됩니다. offset 함수의 네 번째 인수는 가지고 오고자 하는 행수를 지정하는 인수입니다. countA 함수를 이용해서 countA 괄호를 열고 C4셀부터 좀 넉넉하게 C23셀 정도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offset 함수의 마지막 인수는 가지고 오고자 하는 열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콤마를 하고 1을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마지막 인수의 경우에는 생략하면 1을 디폴트 값으로 가지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아예 생략을 한 다음 괄호를 한 번 더 닫아서 offset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D5셀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시트 2로 가서 2라는 평가 등급이 추가되었다고 할 경우 2라고 추가를 하고 시트 1로 가서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새롭게 추가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했던 등급을 삭제를 하게 되면 별다른 작업을 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으로 드롭다운 버튼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이나믹 유효성 검사가 설정이 된 거죠.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의 개념과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고 해제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설정할 때는 각 항목을 유효성 검사 대화 상자에서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 항목이 많거나 워크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는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고자 하는 범위에 새로운 리스트가 추가가 되거나 삭제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변하도록, 즉 다이나믹 유효성 검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가지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범위를 엑셀의 표로 변환한 다음 이 표에 이름을 부여하고 유효성 검사에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인다이렉트 함수와 조합을 하되 표 이름을 인용 보안에 넣어 주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문제가 있었죠.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을 때는 자동으로 잘 작동을 합니다만 항목을 삭제했을 때는 표의 범위를 수작업으로 바꿔 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알려드린 방법은 동적 범위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offset 함수와 countA 함수를 이용해서 범위에 유동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든 다음 이것을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응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offset 함수와 countA 함수를 이용해서 동적 범위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